right. You may not be ready, but this is my responsibility. Saving the world requires sacrifice. Sometimes people die. 스파이더맨 파프롬은 지루하지 않은 영화입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 시원하게 활공하는 스파이더맨의 웹스윙 장면은 언제나 전율이 일고 세 번째 시리즈를 맞이하면서 이뤄낸 기술적 진보와 방대한 스케일에는 러닝타임 내내 눈이 호강할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은 팬들이 그렇게나 염원하던 스파이더맨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로의 컴백이 성사된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홈커밍에 이어 파프롬 홈에서도 이 점을 10분 활용합니다. 마블이라는 요소가 영화의 플롯과 장면 곳곳에 침투했고 이제는 MCU에서 빠져버린 토니 스타크의 존재감과 그가 남기고 간 감동과 여운을 이어가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이미 전체 스파이더맨 시리즈 중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렸으며 특히 마블의 팬들이 보기에 더할 나위 없는 영화이겠지만 조금 냉정하게 작품을 바라보면 아쉬운 점이 많은 영화이긴 합니다. 스파이더맨의 이전 시리즈들과 비교해봤을 때 깊이 있는 성찰로 진부한 히어로물로 추앙받는 샘 레이미의 스파이더맨이나 캐릭터의 매력과 인물 간 진한 감정선을 승부수로 띄우고 히어로물과 멜로를 성공적으로 퓨전시킨 앤드류 가필드의 스파이더맨에 비하면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의 색은 바래고 얕아 보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집을 나가있던 자식이 돌아온 느낌에 애틋하기도 하지만 마블의 로고와 아이언맨의 흔적만으로 이 작품을 호평하기엔 스파이더맨 본연의 매력이 상당히 애매해 보입니다. 오늘 마스터피스가 리뷰할 신작은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입니다. 리뷰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견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점 인지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블 오프닝이 끝나자마자 영화의 시작을 알리는 이가 닉 퓨리와 마리아일이라는 사실에 감동이 차오릅니다.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은 엔드게임 이후 희생당한 4명의 히어로들을 추모하며 엔드게임의 감동과 좋은 기운을 이어받아 산뜻하게 시작하는 작품이었습니다. 타노스 사망 이후 블립이라는 현상으로 혼란에 빠진 세계를 거론하며 이건 이들이 그렇게나 열광했던 엔드게임 이후의 이야기라는 인식을 대놓고 심어줍니다. 영화가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권태에 빠진 히어로입니다. 피터 파커는 아직 덜 성숙한 청소년기의 소년이고 스파이더맨은 미완의 성격이 특히나 강한 히어로입니다. 히어로로서의 사명감보다 인간으로서의 평이한 삶을 소원하고 서로 다른 감정이 격동하는 시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토니 스타크라는 멘토의 부재까지 겪게 되면서 끊임없이 혼란을 겪는 피터 파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삶을 염원하는 피터 파커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상이 바로 MJ입니다. 피터 파커를 유럽 여행길에 오르게 한 장본인이자 무려 지구를 지켜낸 슈퍼 히어로의 가슴에 불을 제대로 지핀 소녀이죠. 인간의 평범함과 히어로의 비범함 사이에서 피터 파커의 마음이 이미 기울어진 듯 보이는데 이미 기울어진 저울에 영화는 메인 빌런인 미스테리오라는 추를 얹고 이제는 떠나버린 아이언맨의 존재감을 반대편에 얹어 다시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권태를 겪는 히어로, 평범한 삶을 소원하는 히어로 이야기는 많은 히어로 무비, 특히 스파이더맨 시리즈에 있어서는 거의 단골처럼 다뤄진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리즈들 모두 1편에서 히어로로서의 탄생, 사명, 책임감을 이야기한다면 2편에 와서는 인간 본연으로서의 평범함을 강조하고 그 사이에서 고뇌하는 인간적인 영웅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룸에 있어 이전 시리즈들은 캐릭터의 매력과 인물 간 감정선을 묘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야만 히어로와 인간의 정체 사이에서 장력이 발생하고 그 사이에서 고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피터 파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꽤나 흥미롭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히어로냐 인간이냐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희생하든 우리는 응원을 보내는 한편 그 슬픔과 아쉬움도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샘 레이미의 스파이더맨이나 앤드류 가필드의 스파이더맨은 이 지점에서 매력적인 완성도를 보여주었고 흥미로운 영웅의 인간사와 함께 매력적인 히어로와 그의 단짝의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프롬은 이 부분에 있어 이전 시리즈들에 비해 상당히 뒤처집니다. 무려 타노스와 혈전을 벌인 히어로이자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를 멘토로 둔 히어로로서 이에 버금가는 인간적 매력을 지닌 피터 파커여야 할 텐데 영화가 젊어진 톰 홀랜드의 모습에도 그가 갖는 매력은 도무지 모르겠고 그가 갖는 인간사인 도통 흥미가 가질 않습니다. MJ라는 단짝을 이야기에 밀어넣고도 이 둘로 무엇을 하려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질 않고 MJ를 두고 데이비스와 신경전을 벌이는 부분이나 금사빠 네드의 에피소드를 포함한 피터 파커의 수학여행 에피소드는 기성품처럼
것처럼 느껴질 뿐더러 되려 심드렁하게 느껴집니다. 다행히도 마블의 전폭적인 지원 덕에 슈트를 착용한 스파이드의 모습에는 그래도 흥미가 가는 지점이 덜어 있습니다. 비록 미스테리오의 시각적 조작을 통해 만들어진 가상의 적이지만 스파이더맨 시리즈 사상 가장 규모가 큰 빌런을 상대했다는 점, 조금 허무한 결말이라도 시각적 착시 현상으로 스파이드를 위기에 빠뜨리는 미스테리오와의 대결 장면은 연출적으로 쏠쏠한 재미를 봤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의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는 점과 페이스 4를 연구하는 영화라는 점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내에서는 굉장한 의미를 차지만 하죠. 떡밥일지 몰라도 제2대 아이언맨을 암시하는 듯한 장면 연출을 통해 도대체 제2대 아이언맨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다시금 부르짖힌 것 또한 마블을 사랑하는 많은 팬들을 충분히 설레게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떠나간 토니 스타크의 존재감을 10분 활용한 것은 영리하다고 할 만하지만 미스테리오라는 빌런의 기원과 관련해서 무리하게 토니 스타크와 연결지어 설명해야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미 아이언맨에서 숱하게 써먹은 방식인데 낡은 속옷을 굳이 꺼내 입어서 아이언맨 4 같다는 오해를 스스로 불러일으켜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작품은 마블답지 않게 너무 안전한 방식을 택해 만든 영화 같습니다. 소니와의 계약으로 인한 압박 때문인지 많은 마블의 캐릭터들을 다루면서 엿볼 수 있었던 실험적 시도들과 히어로 무비 역사에 남을 만한 성과들이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소니와 마블의 만남, 스파이드의 MCU로의 제외에 마블 스스로 도취된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더군요.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은 이미 이전 시리즈에서 다뤘을 법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영하고 젊어진 인물들과 때깔만 믿고 기본기를 무시한 결과물 같습니다. 이제 2편까지 제작되었음에도 화제가 되는 것은 젊고 영해진 인물들과 마블과 연계된 지점뿐이지 스파이더맨 시리즈 내적으로 이룩한 성과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를 방증하는 근거로 충분할 겁니다. 그래도 좋은 소식인 것은 이 작품이 스파이더맨 시리즈 사상 가장 높은 수익인 9.7억 불을 달성하며 10억 불 달성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MCU를 사랑하는 팬 중 한 명으로서 이 작품의 완성도는 아쉬운 것이 사실이지만 보다 좋은 환경에서 스파이더맨 3부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But this is my responsibility. Saving the world requires sacrifice. 그럼 저는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의 한 줄 평을 전하며 리뷰 마치겠습니다. 아이언맨 슈트 안에 갇힌 거미.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보잘것없는 영상을 만드는데 무려 5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제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과 약간의 관심을 기부해주세요. 항상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